애초에 남녀 두 사람의 감정의 정도나 신체 조건이나 분위기 등 복합적인 것들이 합쳐진 게 섹스인데 궁극의 길을 찾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포르노에서 본 거 어디서 들은 썰로 지금 내 여자친구한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현재 내 옆에 있는 내 파트너를 알려고 노력하고 진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고 해야지 내가 어디서 본 거, 내가 어디서 들은 썰로 이 사람한테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남자들은 내가 뭔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능숙한 사람 이렇게 보이고 싶은데 뭘 물어보는 거는 뭔가 초짜 같고 미숙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막 잘하는 것처럼 하고 싶으니까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어봐도 여자들이 또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해요. 왜? 내가 뭘 좋아해? 어떻게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막 되게 경험이 많은 거 같고 발랑 까진 여자 같고 막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남자가 뭐 지금은 나한테 원망을 해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나를 무시할까봐 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남자와 알아도 아는 걸 얘기하는 여자가 만나서 이런 게 바로 불통이잖아요. 불통.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만족감을 줄 수가 없고 또 서로 처음에는 그 막 불타는 호르몬에 의해서 조금은 좋을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금방 실증 나고 재미없어지고 하는 지루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는 지루할 수가 없어요. 몸이 변하잖아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 나이 먹을수록 또 몸이 변한단 말이에요. 몸이 변한다는 건 뭐예요? 놀 수 있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게임도 환경이 바뀌면 또 색다른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색다른 재미도 못 찾고, 애초에 풋풋한 그 재미도 제대로 못 느끼고, 그냥 그런 상태로 섹스를 해오고, 하고 계시고, 그렇게 나이 먹고, 포기하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몇 살이 됐든, 내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 섹스를 안 할 거면 상관없어요. 섹스 안 할 거면 물론 제 방송도 안 보시겠죠. 관심 없으면 벌써 나가시고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방에 계시고 섹스 테라피에 관심을 갖고 라니아의 세라피를 보신다는 거는 그래도 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계속할 생각이 있으시니까 보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성을 알고 내 몸을 체크하고 진단하고 상대의 몸을 아는 기회를 꼭 가지셔야 돼요. 어렵더라고요. 당연해요. 당연해.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을수록 더 진짜 내 모습을 못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할 법한, 용인할 법한 그런 것만 하게 된다니까요. 엘리셔님, 포르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성산업이잖아요. 성영화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도 흥행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밌어야 되고, 과장돼야 되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르노라는 건 말 그대로 성을 주제로 해서 사람들이 보게끔 하기 위한 어떤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주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포르노는 말 그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는 영화 같은 SF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SF를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포르노를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영화일 뿐이에요. 픽션일 뿐이에요. 우리 철현님께서는 선생님은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웠나요?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외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성에 대해서 성을 주제로 어떤 컨텐츠를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틱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하면서 어떤 외도라는 거에 대해서 부부나 커플들이 오시면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새는 어떻게 보면은 외도가 너무 쉬워졌고 만연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 전문가인데 전문가들하고 일을 하는 저 사람들은 과연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른 생활을 하나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도 뭐 다른 의사 선생님이 됐든 뭐 상담 선생님이 됐든 어떤 분이 됐든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직업을 한다고 해서 그 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단 말 있잖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다른 사람 병은 고쳐주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또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가중한 업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뭐 본인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본인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상담사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어떤 고민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거를 이제 코칭하고 상담하는 일을 하지만 스스로도 사실 자기도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자기만의 또 개인 그런 스토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자기 나름대로 풀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바람 펴봤냐 하고 물어보셨으면은 바람 핀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우리가 일이 됐든 뭐가 됐든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 속에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보람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끌림도 없을 수는 없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가 됐든 결국은 자기 선택이잖아요. 내가 어떤 이유로 됐든 간에 사람들은 외도를 하고 나면 꼭 변명을 해요.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결국 신의에 대해서, 신뢰에 대해서 그 가치 기준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외도를 할 정도로 하고 싶을 정도로 누군가 끌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당당하게 현재 있는 관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것 같아요. 비굴하게 몰래. 그거는 내 사랑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럽죠. 그러니까요. 거의 실크 같다니까요. 감촉도 좋고 신기하죠. 제가 그래서 실험을 또 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 냉감 패드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가 또 얘만 너무 착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다른 거 냉감 패드 있던 걸 다시 깔아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거 깔고 얘 깔고 이렇게 그대로 잡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얘가 훨씬 좋아요, 진짜. 살면서 이런 섬유가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맞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원사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사,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냉감 기능이 있고 항균 항취가 되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 그 실 있잖아요. 이 천이라는 게 결국 실로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을 만드는 회사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을 사서 이 원단을 갖고 다른 그 브랜드에서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으로 어떤 자기네들 이름을 여기다 태그를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직접 그 본사에서 그 회사, 이 실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저희가 직접 갔다가 솔직히 이 회사가 저 직접 판매하는 홈페이지보다 저희가 싸게 지금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사보다 싸게 판다라는 거는. 이 원사가 제가 정말 일부러 백화점 가면은 침그류 코너 올라가서 요새 정말 백화점 가보면 냉감패도 쫙 깔렸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만져보고 제가 비교를 해봐요. 그런데 정말로 깜짝 놀란 게 얘보다 안 좋은 게 가격이 막 20만 원대더라고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게. 근데 얘 같은 거 살려고 하면은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패드 한 장이 30만 원대더라고요. 근데도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할인가로 그렇게 나온 거다 얘기를 할 정도로, 택보 막 70만 원 써있고 막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얘는 또 좋은 게 양면을 다 쓸 수가 있잖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차가운 쪽, 시원한 쪽 냉감 패드 쓰시고, 가을, 겨울 되면 이쪽, 반대쪽, 일반 면 쪽, 이쪽 쓰시면 되고 하니까 또 양면을 쓰는 것도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양쪽 다 쓸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정말로 그 노인취 냄새 있잖아요. 노인취 제거 효과, 그 다음에 항균 효과 다 시험 성적서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아토피 피부 있거나 민감한 피부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 테스트 다 했고 그런 검증까지 다 마친 제품이에요.
냉감 패드 같은 경우는 보통 여름 한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름 한철뿐만 아니라 이중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냉감 패드는 여름용으로, 그 다음에 반대편 뒤집어서 반대편 쪽은 이제 가을 겨울에, 여기는 차갑지가 않아요. 반대쪽은 일반 면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가을 겨울 봄 가을 쓰시고, 이쪽은 이제 여름에 쓰시고, 양면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거 하나로 1년 내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잠이 보약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정말 특히나 여름에는 더워서 못 자고 막, 아마 여기 여성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갱년 여성분들은 아마 더워서 막 땀나서 못 주무시는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도 냉감 패드라는 기능성 제품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남성분들 중에도 갱년기 상관없이 땀 많잖아요. 여성에 비해서. 그래서 자면서 막 땀나고 냄새나고 막 끈끈하고 이러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냉감 패드 하나만 쓰셔도 정말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요거 깔고 선풍기 수면풍 내지는 미풍 제일 약한 거 있죠? 그거에 틀어서 회전으로 왔다 갔다 하게끔 해서 한번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여름에 한여름에 등목하고 시원한 대나무 자리에서 낮잠 잤던 그런 것처럼 정말 잠이 솔솔 잘 오실 거예요. 자다 깨지도 않고. 성에 대해서 어떤 고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늘 듣다 보면 어떤 대략적인 게 통계라는 게 나오잖아요. 어떤 거를 제일 힘들어하고 어떤 걸 제일 문제라고 느끼는지. 물론 이제 연령대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저가 주로 뭐 유튜브든 틱톡이든 상담이든 오시는 분들이 다 40대 이상이시니까 저는 일단 기준을 40대 이상으로 잡고 40대, 50대, 60대 이제 이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이제 여성과 남성의 이제 고민의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에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제 부부 커플 간에 가장 이제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성 욕구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쪽은 원하는데 한쪽은 하기 싫어하고, 이런 욕구의 차이.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만약에 욕구가 둘 다 없으면 사실 뭐 문제라고 여기지지 않겠죠. 뭐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뭐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성 욕구의 차이, 하고 싶어 하는 자와 하기 싫어하는 그 방어를 하는 그 두 관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성 욕구의 차이일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외도인 것 같아요. 외도. 그러니까 한쪽이 어떤 성적인 바람을 피는 거죠. 그런 외도를 통해서 그 커플 간의 관계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그래서 외도를 해서 안 걸리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뭐 걸리는 게 바보다, 멍청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외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만연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외도가 이제 커플 간에는 이제 큰 문제점의 하나일 거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둘 관계에서 더 이상 이제 어떤 욕구가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흥미가 사라지고 재미가 사라진, 외도할 생각도 없고 다른 사람이랑 몰래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근데 둘이서 뭘 하기에는 이제 재미도 없고 욕구도 안 생기고, 그래서 답답한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이 세 가지가 커플들 간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갖는 고민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이런 성 욕구의 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쪽의 어떤 외도에 의한 상처나 트라우마라든지 갈등, 그 다음에 이렇게 둘 관계에서 열정이 빠져버린, 재미가 빠져버린, 시들어버린 그런 관계. 근데 이게 또 아예 포기하고 살기에는 아직 뭔가 미련이 남고 아쉽고, 남은 세월이 많잖아요. 40대부터 50대부터 벌써 섹스리스로 안 하고 살기에는 그 남은 인생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왜냐면 이게 어떤 질병이라고 하면 병원 가서 약 먹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래도 병이라는 건 나을 수는 있잖아요. 좋아질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관계에 있어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 먹는다고 해결될 수도 없고, 약도 없지만 비아그라처럼, 비아그라는 발기가 잘 안 되는 거를 발기가 잘 되게끔 도와줄 수는 있는데 욕구가 없는 거를 만들어주는 약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약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부부 사이에서, 커플 사이에서 이런 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을 좀 전담으로 해서 어떤 상담의 과정이 됐든, 그 다음에 뭐 교육, 코칭의 과정이 됐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야동을 많이 봐서 그래요. 뭐 먹으면 성욕이 폭발해서 덤벼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 흥분제 같은 아유, 그쵸. 야동만 보고 자위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요?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뭐 어떻게?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동을 단순히 무조건 뭐 나쁘니까 나쁜 거야. 그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니까 보면 안 돼. 이 차원이 아니라 야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여성을 비하하고 거의 90% 이상의 영상들이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주제를 작품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영상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쉽게 말해서 뇌가 거기에 찌들게 돼요. 찌들게 돼. 그러니까 그 자극에 너무 중독이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이라는 게 그렇게 막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을 내가 그런 야동을 매일 보면서 그런 식으로만 성을 소화하고 성을 보게 되면 내 뇌는 거기에 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진짜 현실에서 어떤 관계를 할 때는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자이라는 말초적인 그 쾌감을 느끼면서 봤던 그 영상에서의 행위와 내가 정말 현실에서 여성과 타인과 교감을 하면서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해야 되는 그런 성과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은 어때요? 당연히 반응을 안 하고 익숙한 이런 말초적인 거에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정작 성의 진짜 본질적인, 우리가 성이라는 걸 왜 해야 되나 했을 때 가장 그 본질적인 거랑 멀어진 성을 소비하고 이런 쪽으로만 소비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확실히 여성을 좀 만나본 사람과 야동으로 성을 접해본 사람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인터넷 덕분에 좀 덜하긴 한데 중년들은 그러니까 성은 곧 경험이거든요. 경험. 그러니까 누구랑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나의 성에 대한 그 가치관, 태도가 좀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양육자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결국은 내가 그 받은 그 양육자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내 친구들, 내 지인들한테 얻은 그런 정보라든지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나서 연애해본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뭐 어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결국은 성에 대한 내 그 틀이 형성이 되잖아요. 어제 페르몬 향수를 선물 받아서 뿌려봤어요. 여친이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페르몬 향수라는 건 없다니까요. 페르몬은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의 후각으로 맡을 수 없어요. 그냥 마케팅으로 뭔가 페르몬 그러면 여성을 막 유혹할 수 있는 그런 향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갖고 하는 마케팅일 뿐이지 실제로 페르몬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페르몬 향이라는 건. 우리는 그걸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분표 이렇게 보면은 요새는 모든 성분의 전성분이라고 제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건데 뭐 페르몬이라고 해서 따로 뭐 페르몬 향 이런 게 없다니까요. 아, 남자가 맡아서 성욕이 갑자기 증가하는 건 없는데 여성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페르몬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거의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식품, 건강식품, 뭐 이런 화장품, 뭐가 됐든지 90%가 저는 그냥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80% 이상이.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어도 마케팅을 안 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올리브영 1위 했다, 뭐 연예인 누가 쓰고 있다, 뭐 이렇게 광고하면 그게 더 이렇게 돋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떤 좋은 거, 좋은 성분, 좋은 기능 이거보다는 결국은
노출이 얼마나 많이 되고 연예인 누가 광고해주고 이런 마케팅에 의해서 제품은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나 눈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피곤하잖아요. 막 그런 것도 막 일일이 따지는 것도 피곤하고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사더라도 막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냥 아 누가 좋다니까 써보지 뭐 이렇게 쓰시는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홈쇼핑이 사실은 그런 게 제일 심하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많은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만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 원료 따져보고 제가 직접 써보고 냄새 맡아보고 다 해봐도 이 가격대에 이만한 제품이 없어요. 뭐 이거보다 더 비싸서 뭐 3종에 뭐 한 10만 원대? 뭐 그러면은 뭐 향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뭐 향이나 원료가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거의 마케팅 싸움인 거죠. 얼마나 광고비를 많이 투자했냐에 따라서 사실 가격이 또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 거품 있는 제품을 쓸 바에는 좀 실속 있게 좋은 제품을 쓰는 게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그 성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 그리고 어떤 부부 성 문제가 있으면 그건 둘이 그냥 알아서 할 문제지 그걸 뭘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편해 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은 성은 가려야 되고 부끄러운 거고 이런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떤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제 삼아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싫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거를 되게 불편해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떤 상처가 있든지 분명히 그 싫어하게 된 계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막 밝히는 것도 사실 뭐 과유불급이라고 문제이긴 하지만 또 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막 결벽증처럼 막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어떤 계기가 또 있고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자꾸 드러내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아 뭐 막상 말해보니 별거 아니네. 막상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얘기해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좀 쉽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정말 너무 몰랐구나. 아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이렇게 자기 인식에 대한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쩔 수 없이 성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남자라면 여성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또 여자라면 남성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상대 입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왜 성은 경험이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다양한 뭐 경험을 해보겠어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그 안에서 어떤 성에 대한 내 가치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 남자들은 저럴 수 있구나, 아 여자들은 저럴 수도 있구나라고 또 반대편 입장을 생각해보는 그런 또 계기도 한편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고 좀 엉뚱한 물론 그런 질문들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정말로 꼭꼭 이렇게 담아놨던 이야기들 어디에도 말 못했던 이야기들 그런 거를 조심스럽게 펼쳐서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누군가 댓글을 이야기를 이렇게 던져주시면은 정말 똑같이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태도가 아닌 우리가 이런 문화, 성에 대한 문화, 어른들의 건전하고 행복한 건강한 이런 성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의 초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시정연설 같네요. 말하다 보니까. 진짜 이거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그냥 여성 예액 같아요. 정말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할 때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나서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거나 더 따갑거나 이런 게 생기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갱년기 이후 여성들한테는 필수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갱년기라고 해서 성욕이 없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성들도. 근데 내 의지랑 욕구랑 상관없이 몸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이전과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당황도 하시고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왜 하고 나면 이렇게 따갑고 아프지? 왜 할 때 이렇게 흥분이 안 되지? 이러면서 본인들이 더 당황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젤이라든지 이런 보조제 조금만 사용해 보시면은 금방 또 다시 좋아지고 몸이 또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해요. 이 조사님, 개인적인 상담도 받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1대1 개인 대면 상담, 교육, 코칭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가능하시고요. 방문하셔서 직접 대면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상담 문의는 카카오톡 그 돋보기 거기에서 라니아의 세라피 채널 추가하셔서 거기서 문의 주시면 돼요. 이거 공개 채팅방 아니고 저랑 1대1로 하는 질문방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돼요. 상담 방법, 가격 이런 게 다 카카오톡 채널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간단한 질문 사항 궁금하신 거는 그쪽에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좀 전화 상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면 상담이 좀 어렵고 너무 멀고 거리상으로 시간상으로 안 돼서 전화 상담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편으론 그래요. 20분, 40분 전화 상담해서 뭐가 해결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잠깐의 대화만으로도 내가 현재 궁금해한 거, 내가 현재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현재 좀 답답한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 상담처럼 어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는 오랜 기간에 제대로 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잠깐 내 어떤 궁금한 사항, 답답한 사항을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고 싶다, 좀 정확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부부 워크샵이거든요. 부부 워크샵.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부 커플 간의 그런 어떤 성욕의 차이,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어떤 흥미와 매력을 잃어버린 그런 무성욕의 상태, 아니면 어떤 상대의 일방적인 외도에 의한 상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그런 부부 워크샵을 저는 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의 문화에서는, 한국의 정서에서는 부부간에 어떤 성적인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코칭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남의 나라 일처럼, 남의 일처럼 좀 멀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둘씩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부부 코칭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정서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정신적인 그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병원 가서 치료하는 거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진짜 미친 사람? 정신병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신과 상담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피하고 숨기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내가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도 몸이 아픈 거랑 똑같이 그것도 마음의 병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서 그렇게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굳이 그렇게 막 숨겨가면서까지 하진 않으시거든요. 물론 일부러 공개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내가 그걸 필요로 한다 했을 때는 그런 데를 찾아가시는 거를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이런 부부 문제, 특히 부부 성상담 쪽은, 그러니까 부부 일반 심리 상담 쪽은 그나마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쪽은. 그래서 정말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 전에,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담 좀 받아보자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성 쪽은 성 쪽은 아직도 드러내놓고 이렇게 자신들의 그 현실을 직면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 문제는 가서 얘기한다고, 가서 교육받고 코칭 받는다고 달라지겠어? 이미 마음이 식었는데 몸이 반응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어떤 머리로 막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몸으로 해소되는 게 참 많아요. 의외로.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른이고 아유 안 돼라는 그런 딱 고정된 그런 생각 때문에 못 바꾸는 것 뿐이지, 사실은 정말 그 몸의 그 터치 한 번으로도 정말 내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멀어진 그 관계가 그 터치만으로 감각이 다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해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앞으로 계속 살 거라면,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아, 우리 가게는 끝났어. 아, 같이 산 지가 뭐 10년인데, 같이 산 지가 20년 다 가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아유, 됐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마치 새로 사귄 연인처럼, 오히려 처음 만났던 그때보다 더 좋은 연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섹스 테라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부부가, 커플이 함께 오셔서 교육받고 상담받고 코칭하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무슨 뭐 여자를 그 홍콩 보내는 기술 내 남편을 홍콩 보내는 기술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요. 사실 기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술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갇혀있는, 닫혀있는, 아니면 한 번도 깨어나 본 적 없는 내 안에 그 감각을 깨우고 그 감각을 내 파트너와 연결하는 그런 게 우리가 부족한 거지. 사실 뭐 체위, 자세, 뭐 어떤 저기 뭐지 애무하는 기술, 이거는 한 30% 차지하나?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내가 답답한 거, 그동안 소통되지 않았던 그런 거를 좀 끄집어내서 보일 수 있는 상담과,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모르잖아요. 성을 뭐 제대로 배워본 적 없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내 몸도 모르고 상대방의 몸도 모르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해왔잖아요. 근데 그 모르던 걸 좀 제대로 알아보고, 아, 남자의 오르가즘 존이 어떻게 되는지, 남자는 왜 성을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여자의 몸의 구조는 어떤지, 여자의 오르가즘 존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자의 그 오르가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남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식에 대한 거, 제대로 된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몸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몸이 그걸 할 수 있는 도구가 돼야지만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기 위한 내 몸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정말 다 배워볼 수가 있거든요. 교육받고 코칭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섹스 테라피가 이제 세상에 나왔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망설이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아유, 사는 거 뭐 있어? 좀 즐겁고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그러려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만약 성이라면 그거를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큰 축복이잖아요. 그죠? 몰라서 못하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다들 그러세요. 아우, 이거 진작에 할 걸. 그러니까 코칭 받고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소리예요. 아우, 진작에 할 걸. 그 늦었다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랍니다. 그 성이라는 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거는 상대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나도 내가 상대한테 보내는 신호 같은 거고, 기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파트너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그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운이라는 게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어떤 뇌로 판단하는 거 말고 그냥 이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같이 있으면서 느껴지는 그런 기운, 우리가 그런 걸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긍정적이라는 게 일단은 그러니까 이성과 만났을 때, 이성과 있을 때 저는 첫 번째가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은 거,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뭐 말이나 행동 이런 거에서 우리는 느끼잖아요. 근데 그 말이나 행동 이전에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사람한테, 상대한테 느껴지는 어떤 자연스러움. 근데
말로 뭐가 표현이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 이상하게 불편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느껴지는 거. 우리가 그 육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특히나 성 에너지는 그게 굉장히 극명하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좀 깨어난 사람인데 특히나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대화해보지 않아도 그냥 딱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숨이 막힐 때 좀 답답하다거나 그 사람하고 있을 때 뭐 그 사람의 예의가 없다거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뭔가 좀 답답한데 이렇게 그리고 또 뭔가 좀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렇잖아요. 내 본 모습을 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게 가식적으로든 뭐 뭐든 일단 우리가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은 조심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꾸며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 에너지는 드러나요. 특히 양의 에너지는 이렇게 발산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뭔가 답답하고 좀 숨이 좀 막히고 좀 뭔가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심지어 막 되게 좀 차갑게 느껴지고 뭔가 오싹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부정적인 느낌으로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스멀스멀 약간 진저리 쳐지는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뭔가 되게 메말라 있고 불결한 느낌이 나고 그러니까 느낌적인 거예요. 성 에너지가 느껴질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꾸 내 경계를 침범하는 그런 느낌, 불편한 느낌을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부정적인 성 에너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성 에너지의 신호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자연스러워요. 뭐 그 사람의 생김새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고 그다음 뭔가 따스하고 편안한 느낌. 따스하고 편안한 느낌. 그리고 말 그대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도 안전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일단은 내 경계를 존중해줘요. 침범하지 않아요.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심지어 눈빛으로도 그 경계를 침범하시는 사람들 많죠. 막 몸을 훑어본다거나 유독 어느 한 부위를 막 집중해서 본다거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 없이 경계를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 에너지에서 주는 긍정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성 에너지가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사람한테 당연히 호감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뭐 부정적인 신호를 얻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어떤 뭐 사회적 지위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부정적인 신호가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우린 다 그런 걸 느끼지 않나요? 이 사람이 좀 꺼려진다. 불편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왠지 편안해. 또 보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그게 성 에너지의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댓글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내가 쓰는 댓글이 누군가한테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 있는지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고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전에 버스터미널에서 정신적으로 살짝 불편해 보이는 분이 옆에 앉았는데 틱톡에서 여성분의 생방송을 보고 계셨는데 혼잣말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러다 본인 글 안 읽어줘서 그런가 욕을 하시면서 엄청 적으시던데 무서웠습니다. 글을 막 쓰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가 답인 것 같더라고요. 방송하시는 분들 정말 마음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한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정신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고 성격이 좀 괴팍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다 뭔가 글을 쓸 때는 누군가 보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는 사람들의 그 불편한 마음을 헤아려서 글을 쓰는 게 저는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배려가 없는 사람들은 굳이 저는 상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좀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에너지를 상대한테 보내는 사람인지, 내 주변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 내 연인한테 나는 어떤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왜 죽어서 우리는 뭐 묘비명이 없지만 서양 사람들은 죽으면 뭐 묘비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묘비명에 남기는 어떤 걸 남길까 그런 걸 죽었을 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가 알던 사람들이 나를 떠올렸을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길 바라는지 성욕이 안 채워지는 상대와는 교제를 중단하는 게 맞죠? 성욕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 성적인 갈등을 가질 소지가 다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욕의 그 크기가 다르다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내가 좀 부족해도 맞출 수 있겠다. 아니면 나한테 좀 과해도 내가 맞추려고 노력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관계는 뭐 어떤 성적인 하나의 단면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나한테 성이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교제에 있어서 한 80%다. 그러면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딸기맛 바나나 우유님, 교육 커플 방문 교육이요. 네. 직접 코칭해 주시는 건가요? 당연히 제가 다 직접 대면해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코칭하죠. 근데 저희가 당연히 제가 상담하고 교육도 하고 코칭도 하지만 아마 저 직접에서 혹시라도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성이다 보니 뭐 두 분이 직접 제 앞에서 뭐 성관계를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뭐를 가르쳐 주냐 코칭해 주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이고 코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방법 자체가 제 앞에서 직접적인 노출과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해요. 그죠? 직접 보면서 해주는 게. 근데 이제 현행법상 그건 안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일을 이제 10년 됐잖아요. 이제 10년 됐는데 더 오랫동안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성교육이라는 거, 성코칭이라는 거, 섹스 테라피라는 거 자체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인식도 아직 자리 잡지를 못했고 그러고 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선두자로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잘못되면 이미지 자체가 이제 왜곡이 되잖아요. 아유, 섹스테라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거 불법적인 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또 제 뒤에 이어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누를 끼치는 거잖아요. 딸기마님, 치의를 다양하게 못해서 여친이 좀 실망한 운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체위가 다양하지 못해서 실망하는 여자는 많지 않아요. 체위 때문에 실망하는 여자는 거의 없어요. 체위가 문제가 아닐 거예요. 제가 아직 뭐 직접 만나서 상담하거나 해서 정확하게 이제 원인 분석은 안 된 거지만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체위가 다양하지 못해서 내 여친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거나 섹스를 싫어하거나 반응이 없거나 이루어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더 많은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한 가지 체위만으로도 여성을 10번도 오르가즘 보낼 수 있어요. 체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뭐가 문제죠? 물어보셨는데 저도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죠. 두 분을 상담을 들어봐야 알죠. 상담을 해봐야 알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고장난 곳이 있으면 그 고장난 곳만 고치면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아무데나 막 고친다고 다 작동하는 게 아닌 것처럼 관계도 똑같아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진단을 좀 받아보고 일단 건강검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위도 내시경 찍어보고 장도 내시경 해보고
다 검사를, 피 검사도 하고 다 해보는 거잖아요. 해보니, 내가 대장에 용종이 있네. 내가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높네. 이렇게 원인을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하는 것처럼 성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일단 드러난 문제가 내 여자친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가 드러난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체위가 다양하지 못해서 여친이 안 좋아하나? 그냥 지금 내 생각인 거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관계할 때 여자친구가 자세를 바꾸는데 제가 그걸 익숙하게 못했더니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자친구가 자세를 바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다양한 체위를 원해서 바꾼 게 아닐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게 있고, 뭔가 느낌이 안 오는 포인트가 있고, 근데 나는 그 느낌을 찾고 싶고, 그러니까 자세를 바꾼 거지. 그러면은 그거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포인트가 어딘지, 원인이 뭔지. 그렇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고 정확하게 서로를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 되실 거예요. 오래 알던 여친인데요. 여자로 느껴지는데 그러면 친구 관계가 깨질까요? 걱정이요. 백진수님, 오래 알던 여친인데 근데 남녀 사이는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로 그냥 편하게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가 성인이 돼서 서로 각자 살다가 다시 만났는데 얘 내 그 고향 친구야 이렇게 그냥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이성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이제 얘가 여자로 보기 시작했는데 상대는 여전히 나를 그냥 아는 친구, 남사친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여자로 느껴지고 좀 관계를 더 진전시키고 싶다 하면은 그냥 담백하게 고백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인생 뭐 있어요?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대신 단서를 달아야죠. 너만 좋다면 나는 우리가 남자 여자로 좀 관계를 키워보고 싶은데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면 나는 그냥 지금처럼 계속 친구로 있어도 좋아 라고 단서를 달고 한번 고백해보세요. 프로맨님, 선생님, 섹스를 아주 뛰어나게 잘해서 많은 여자를 울리는 카사노바 섹스킹이 되는 꿈은 사춘기적 망상이겠죠? 망상까지는 아니고요. 누구나 그런 상상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한테, 모든 이성한테 어떤 성적으로 굉장히 막 매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자한테도 그런 상상이 있고요. 남자한테도 그런 상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울려요? 왜 섹스킹이 되고 카사노바가 돼서 울려요? 울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해줘야죠. 상상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잘못 알려진 게 카사노바가 여자 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카사노바는요, 그 여성들의 여성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걸 충족해줘서 오히려 여성들이 다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꼈어요. 다만 카사노바는 그게 응집해서 기간이 짧았을 뿐이지 한 여자한테 몰입했던 기간이 짧았을 뿐이지 그 몰입했던 기간은 그 여자한테 인생에서 최고의 그런 행복감과 만족감을 줬거든요. 그 심지어 카사노바가 그 사기죄인가 뭐로 그 감옥에 갔을 때도 이제 돈 한 푼 없이 완전 거지 상태로 감옥에 갔을 때도 그거를 보석으로 꺼내주고 다시 한 게 다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막 잘생긴 얼굴에 막 멋진 몸매 요새 그거죠? 제일 유명한 배우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또 안 나네. 여튼 막 키 크고 막 몸 좋고 막 잘생기고 막 다 상상하잖아요. 내가 누구처럼 예뻤으면 누구처럼 멋졌으면 상상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심지어 막 그것도 잘해. 여자들이 한 번 하면 막 다 뻑가.
남자들이 한번 하면 막, 황홀해서 죽으려고 해. 막 이런 거 다 상상하잖아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양보다 질입니다. 여러 사람 물리는 거 의미 없고요. 내가 원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날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상상이야 뭐는 못해요. 꿈은 뭐는 못 꿔요.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죠. 여자친구, 와이프 하나도 힘든데 많은 여자라뇨. 그러니까요.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일은요,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심지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의 여자도 힘든데, 많은 여자 힘듭니다. 그 여자 많이 만나봤다고 막 자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몇 명이랑 해봤어. 나 몇 명이랑 어쩌고 했어. 막 이런 자랑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생각이 드는 게, 과연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만족시켰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진짜 찐인 분들, 정말 여자를 어떻게 해야 만족시킬 줄 아는 정말 찐인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뭐 몇 명 만나봤다, 막 이런 거 자랑 안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굳이 얘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몇 명이랑 해봤다, 잡았다, 막 이렇게 떠벌리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부질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여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자들이 더 경험이 많고 더 한 여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저기 해서 관계를 갖는 게 쉬울까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관계를 갖는 게 쉬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경험치가 높은 여성분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그 여성분들이 티를 안 내고 말을 안 하고 할 뿐이지. 근데 그 내공이라는 거는, 경험치라는 거는 여자가 훨씬 쉽죠. 그러니까 하려고만 들면 여자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남자가 어떤 자기의 스킬 하나로 이 여자를 정말 홍콩 보내겠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킬 하나로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있죠. 여자가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하면 이 남자가 뭘 해도 좋아요. 뭘 해도 그냥 안아만 줘도 좋고 손만 잡아도 좋고 키스만 해도 좋고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물론 나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긴 해요. 그죠? 근데 마음가짐이 여자 울리겠다는 마음가짐은 아니신 거죠. 다만 내가 좀 더 다양하고 좀 질 높은 성경험을 하겠다. 뭐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관계를 싫어한다는 거죠. 글쎄요. 모든 여자가 관계를 싫어하진 않고 또 오히려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좋아하고 하는 여성도 많아요. 싫어하는 여성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자도 초반에만 좀 막 열심히 달렸다가 금방 실증 나고 안 하는 남자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반대로 또 여자는 초반에는 뭐 별로 안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랬다가 또 나중에 맛을 알고 나면 또 막 더 좋아하는 여성들도 있고, 오르가즘과 엑스터시를 울 정도로 주고 싶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울음이요? 그쵸. 그걸 요니의 눈물이라고 해요. 요니의 눈물. 탄트라어로 여성의 성기를 요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성이 정말로 요니에서 어떤 만족과 힐링과 행복감을 느꼈을 때 그 카타르시스로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니의 눈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르가즘과 엑스터시로 울 정도로 주고 싶다. 그건 진정한 여성의 행복을 위한 눈물이겠죠? 값진 눈물이네요. 신체적으로 타고나야 할 것 같아요. 뭐 아주 월등한 상위 뭐 1%는 타고나야죠. 그래야 뭐 운동도 그렇잖아요. 완전 그렇게 타고난 사람만이 뭐 올림픽도 나가는 거고 국가대표도 하는 거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대다수의 80%의 사람들 안에서 보면은 저는 신체적으로 타고나는 거는 물론
타고나면 좋죠. 축복받은 유전자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후천적인 노력과 경험이 훨씬 더 성에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성은 절대 신체적인 게 다가 아니에요.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 정서와 감정이라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20대 여자분하고 관계를 하는데 애기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리면 더 많이 나오나요? 너무 많아도 관계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애액이라는 거는 뭐 사람마다 흥분 정도에 따라 반응이잖아요. 결국은 다 다르긴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20대가 더 많을 수는 있죠. 왜냐면 그만큼 호르몬이 왕성하고 애액이라는 건 결국은 몸의 흥분에 대한 반응도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제 폐경기 애액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평균 잡는 거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워낙 성은 케바케라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수록 젊을수록 애액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젊었을 때는 정말 야한 거 생각만 해도 막 팬티가 다 젖을 정도로 막 쿠퍼액이 나오잖아요. 발기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쿠퍼액만 잔뜩 나와서 막 팬티 젖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 뭐 조금 뭐 야한 거 본다고 막 쿠퍼액이 저 혼자 나오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비슷해요.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 개념이 있다고 하던데 게다가 남녀가 신체 구조가 달라서 상대를 이해하고 아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신체적인 것보다 이게 갈수록 내면적인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화예요, 조화. 그 세 가지의 조화. 그러니까 나의 신체적인 능력, 물론 뭐 사이즈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발기를 제대로 하는지, 발기력이 잘 유지가 되는지, 강직도가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런 감각적인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 그러니까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어우러진 총체적인 결과물로 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섹스가 되는 거지. 그냥 육체적인 것만 한다고 해서 절대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도파민 얘기하잖아요. 도파민. 도파민은 우리한테 쾌감을 준단 말이에요. 쾌락을 줘요. 중독되는 것도 도파민이에요. 근데 세로토닌은 또 달라요. 세로토닌은 뭐냐면 안정감이에요. 만족감이에요. 그래서 오르가즘이라는 게 바로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모두 충족시켜요. 근데 만약에 도파민만 있다 그러면은 도파민만 있는 섹스를 한다 그러면은 세로토닌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섹스를 했는데 그 순간은 잠깐은 찌릿하고 좋았는데 하고 나서 더 공허한 거예요. 더 허전해. 더 갈증이 나. 감정적인 갈증이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르가즘이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모두 다 충족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지. 뭐 짧게 그냥 혼자 찍 하고 좋은 뭐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순간적인 만족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쾌감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성들은 흑인들에게 배려보다 육체적인 것에 반하나요? 직업군인님 잘 생각을 해보세요. 흑인을 만나는 여성이 몇 명이나 돼요? 흑인을 만나는 여성이? 그 흑인을 좋아하고 흑인을 만나는 아주 정말 0.01%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여자들만 갖고 왜 여자들이 육체적인 거에 반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죠. 그냥 그렇게 육체적인 것에 더 끌리는 사람도 분명 존재해요. 그게 흑인이 됐든 뭐 백인이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다 떠나서 육체적인 거 뭐 이런 거를 엄청 그것만이 어떤 매력 포인트가 되고 그런 거에 끌리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해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극히 일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흑인한테 오히려 관심도 없고 싫어하고 그런 여자가 훨씬 많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 성에 있어서 뭐 어떻하더라 뭘 하더라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카더라가 전체가 될 수는 없어요. 쇼츠로 더는 것만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그게 참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아주 극소수의, 결국은 그거예요. 어떤 기사가 됐든, 어떤 뭐가 됐든 간에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노출시키고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보고, 아, 여자들 이래? 이렇게 하고 또, 일반화시키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성도 학회 같은 게 있던데, 성도 사실 의학 개념 안에서 파악돼야 하겠죠? 성의학회가 있어요. 성의학회가 있고, 사실 섹스 테라피도 성의학회 회원이었었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퇴출되면서 이제 나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는 성의학은 다 의사 선생님들, 병원 비뇨기과, 산부인과 같은 의학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성의학이라는 게 생긴 게 얼마 되지도 않았고, 더 중요한 거는 성을 본격적으로 어떤 연구하고 과학적인 기반으로 학술적으로 한 게 100년도 안 돼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도 많은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계속 또 얘기가 바뀌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틀은 있어요. 기본 틀. 왜? 몸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여자의 몸, 남자의 몸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몸이 어떻게 생리적으로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고대부터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비법이나 방법들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하고 그거를 드러내고 공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묻혀져 있는 거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어요. 수천 년부터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는 그거를 과학적으로 어떤 실험이나 통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치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한 게 이제 100년밖에 안 된 거지, 인간이 어떤 성생활을 통해서 얻는 만족이나 행복을 위한 비법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다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배우거나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그쵸.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솔직히 유튜브도 성을 다루는 채널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아졌어요. 근데 그 채널들을 보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 채널들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 여자들도 일반적인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들도 일반적인 남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을 토대로 썰을 푸는 거를 일반인들이 보면서, 아, 정말 여자가 저래? 남자가 저래? 이러면서 일반화시키는 게 저는 너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규격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그렇게 자기 성 경험담을 막 떠들 정도의 여자들은 내가 만나는 내 와이프가 되거나 내 여자친구가 될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다른 길을 걸어온 여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남자를 평가하고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그걸 보면서 저래? 여자들이 저렇게 반응한다고? 저런 걸 좋아한다고? 저런 남자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여자친구, 내 와이프는 절대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요. 관심도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방송들이 조회수를 끌어야 되고 어그로 끌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막 리얼하게 얘기하고 막 그게 마치 모든 여자가 그런 것처럼, 모든 남자가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지금의 10대, 10대는 아니라고 쳐도 20대, 특히 20대 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걸 기준으로 연애를 한다라는 거. 저는 그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 특이한 거, 그거를 좀 걸렀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가 재미는 있죠, 당연히. 누가 했더라더라, 이런 경험도 있더라더라. 그런 거 재미는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재미 수준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내가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거나,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무리한 노력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렇게 흑인 얘기도 저는 그런 거 영향이라고 봐요. 흑인한테 한번 흑인 남자 맛 본 여자는 다시 못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런 경험을 한 여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 10,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얘긴데. 그냥 본인의 관심사가 아니면 쇼츠나 릴스의 정보를 필터 없이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어요. 조회수 위해서 자극적인 키워드 중심으로 만드는 건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체 맥락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짧은 영상의 정보만 흡수해 버리니까요. 맞아요. 속는 거죠. 낚이는 거고. 저도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조회수의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조회수 좀 대박 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이라도 좀 더 사람들한테 이렇게 탁 꽂히는 썸네일을 할까? 제목을 쓸까? 막 저도 정말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매번 그런 고민을 하다가도 다시 평이한 글로 돌아오는 이유가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저런 게 저게 커요. 그냥 이 제목만 보고 썸네일만 보고 성에 대한 어떤 왜곡된 시선을 갖지는 않을까 싶어서 매번 조심스럽거든요. 남자 정액을 혹시 여자가 먹어도 괜찮은가요? 유해 성분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유해 성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정자라는 거는 정액이라는 거는 정자가 살아나갈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액체인 거죠. 액체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해할 건 없어요. 그죠? 성분 자체가 뭐 단백질이 주고 그리고 그 뭐죠? 전해질 뭐 이런 성분들 그런 거기 때문에 나쁠 건 없어요. 먹어서 뭐 탈이 난다거나 그럴 건 없어요. 여자는 각자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언제 성욕을 가장 많이 느끼나요? 그 언제라는 게 뭐 나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몸에 뭐 배란 주기나 이런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요? 보통은 아무래도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란 때라든지 혹은 간혹 가다 이제 생리 끝날 때 아니면 생리 전에 뭐 이럴 때 호르몬이 일단은 좀 많이 분비될 때 성욕도 같이 올라오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의 데이트,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 그럴 때 아이고 담배가 발기에 나쁘다 해서 금연 약까지 먹었는데 못 끊겠어요. 근데 끊으셔야 돼요. 특히 50대부터는요, 발기와 담배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끊으셔야 됩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면서 백해무익한 것과 담배를 끊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백해무익한 거를 왜 펴야 되나?